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벅걸리 핵심 어원 연상법 동의어 유의어 특강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대상은 뭐 수능을 공부하거나 공무원을 공부하거나 토익이나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유용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동의어 유의어가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가를 완벽하게 해설해주는 국내 유일의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직툭직해 필수 어휘인 뭐 금지 또는 금지하다 또는 뭔가를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을 쭉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지하다 뭐 forbid, prohibit, inhibit, interdict, ban, bar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embargo, 그 다음에 curfew, boycott, moratorium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embargo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 금수조치 또는 통상금지령이 되겠죠. curfew라는 단어는 통행금지 또는 자녀의 귀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boycott이라는 단어는 불매 운동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년이라는 단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라토리움, 활동 중단 또는 지불 유예, 지불 중단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도 동의어 유의어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뭇을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에는 뭐 stop A from ing 또는 keep 또는 prevent, prohibit, inhibit 그리고 deter, discourage, 뭐 dissuade, preclude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바로 또 암기가 되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 번 암기해도 자꾸만 까먹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요, 한 번 암기하고 평생 까먹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forbid라는 단어입니다. 이 for이라는 단어는 앵글로색성족의 앵글로족의 접속어로서 부정어 낫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mid라는 단어는 말하는 단어입니다. mid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forbid라는 단어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가 되겠죠.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hibit. pro라는 단어는 앞으로, front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로 앞. 그 다음에 habit이라는 단어는 habit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영어의 have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have라는 단어는 잡다죠. 가지고 있다,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뭔가를 꽉 잡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꽉 잡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누가 어디를 막 나가려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나가려고 그래. 그럼 앞에서 꽉 잡고 못 나가게 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금지하다 또는 뭐뭐를 못하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habit이라는 단어와 habi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habit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다? have. 첫 번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살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가지고 있고 고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국가에서 또는 그 고향에서 그 집에서 살다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abit 그럼 뭐예요? 습관이 되겠죠? inhabit 그럼 뭐가 됩니까? 어디에 살다가 되는 겁니다. inhabit 어디에 살다가 되겠죠? inhibit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in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디 안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뭐다?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욕구를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억제하다, 저해하다, 뭐뭐를 못하게 하다, 금지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뭐 한다라는 얘기야? 못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람의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에 외향적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내향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내향적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성적이다.
또는 수주보한다라는 개념이죠. 외향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outgoing이라는 단어가 뭐가 됩니까? 외향적인 의미로 쓰이죠. 또는 extrovert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깥으로 향한다라는 개념이에요. extrovert라는 단어가. 그러면 안쪽으로 향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내향적인, 내성적인이 되겠죠. inhabit. 이 단어가 사람의 성질의 의미로 쓰이면 바로 내성적인 의미로 써요. 모든 것을 다 억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말하고 싶은 것을 안으로 꽉 잡고 있다. 억제하는 개념이죠. 내성적인 수주보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resolved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re라는 단어는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re는 뭐다? 백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serve라는 단어는 keep,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resolved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럼 뭐예요? keep back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랑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resolved의 의미도 뭐다? 내성적인 수주보한다라는 얘기고요. shy라는 단어가 수주보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inhibit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독해에 나오면 좀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nterdig이라는 단어인데, 이 inter이라는 표현은 어디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딕셔너리, 사전이죠. 말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 안에서 말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가 왜 금지하다의 의미로 쓰였느냐면, 교회 안에서 말합니다. 누가? 목사가. 또는 법정 안에서 말해요. 누가? 판사가.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신도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럼 목사가 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신도들에게 뭐라고요? 뭐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제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바로 뭐야? 뭔가를 금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 안에서 이제 판사가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판사는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죄인에게 얘기를 하겠죠. 죄인에게 또 다시는 이러이러한 벌을 저지르지 말아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개념은 당연히 뭐가 돼요? 금지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 매우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man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하는 단어는 fa라는 단어가 유음화가 된 겁니다. 유음화라는 얘기는 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fa라는 단어에서 이 fable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fable이 뭡니까? 우화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자어로 말한다면 바로 말씀 화자가 되겠죠. 말하는 개념이에요. 유음화가 된 겁니다. 그럼 fa라는 단어가 뭐냐면 speak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거. 그래서 이 man이라는 단어의 원래 기본 의미는 말하다의 의미로 나온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다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누구의 말이냐면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은 바로 뭐예요? 바로 법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금지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금지의 의미로 뜻이 이렇게 확정이 된 단어가 됩니다. man의 의미가 뭐다? 금지다. 왕의 말이다. 왕의 말은 바로 뭐요? 법을 의미하는 말이죠. 법은 뭐를 시키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를 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n이라는 단어가 바로 금지하다 의미가 되는 거고요. ma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추방하는 단어인데 왜 추방하다 의미로 쓰였느냐면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긴 사람은 추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mandate라는 단어는 법을 어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IT라는 표현이 바로 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go를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exit라는 단어 아시죠? exit. X는 뭐예요? out을 의미하는 말이고 IT는 뭐다? go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출구 또는 비상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andit이라는 단어가 뭐다? 법을
어기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ban, banish, bandit. ban, banish, bandit.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단어는 바로 막대기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거는 이제 어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테이크 또는 스틱.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rod. 역시 막대기입니다. 아이언은 뭡니까? 철, 쇠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뭐 철봉이나 철 막대기나 그냥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뭐냐면 막대기로 빗장을 걸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이 있죠, 문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빗장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출입을 막는 개념의 단어가 바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막다 또는 무엇을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이인바고라는 단어는요, 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약간 인입니다, 인. 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 안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뭐다? 금지하는 개념이죠. go나 come은 가다 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 상품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이에요. 외국 상품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하다? 금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금수조치 또는 통상금지령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curfew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연상해서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어원연상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cur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커버의 의미예요. few라는 단어는 바로 fir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뭡니까? cover fire라는 얘기죠. 불을 뭔가로 이렇게 덮어요. 모래로 덮어요. 그럼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불을 끄다가 되는 개념이에요. 불을 끄다. 근데 불을 전등으로 보시면 전등을 끄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curfew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엄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계엄령. 계엄령일 경우에는 모든 불을 끄고 사람들의 출입,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야간 통행금지령의 의미로 활용됐던 단어인데요. 그냥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통행금지령을 열어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과하는 귀가 시간을 바로 curfew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원연상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핵심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컬이라는 단어를 꺼라고 암기하세요. 컬을 뭐를 꺼? 불을 꺼? 이런 얘기예요. 퓨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불을 끄고 사람을 없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통행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연상법으로 이 단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세요. 나는 말이에요. 귀가 시간이 10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문 하나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원사전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살펴드릴게요. 어원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curfew라는 단어는 바로 불이나 전등을 끄다의 의미가 나왔죠. 문자 그대로 cover fire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cover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few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다? fire에서 나왔다. 그래서 또 focus를 보라고 그랬죠. 이 focus라는 단어도 바로 빛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빛을 비춰요. 이 부분만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비치니까 또 포커스 의미가 뭐가 돼? 초점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포커스의 포도 역시 빛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더라. 아홉 번째 이제 모이콧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이콧에서 이 모이라는 단어는 소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모이콧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사람 이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람 이름에서.
여러분들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찰스 보이콧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찰스 보이콧을 배척을 했다. 왕따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아스트라시즘이라는 단어가 배척, 왕따시키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832년도에서 1897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영국의 지주였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지주였던 사람인데요. 이제 농민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그 임대료를 좀 깎아줘라. 그 밭이나 논을 빌린 그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이제 농민들이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찰스 보이콧이 그것을 그 말을 들어주질 않은 겁니다. 농민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정령의 농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라는 개념에서 유리한 단어가 바로 보이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농민들이 이 사람을 뭐 했다? 거부했죠. 따돌렸죠. 그리고 배척을 했죠. 이런 개념에서 보이콧이라는 단어와 불매운동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이콧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어원연상법과 핵점연상법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설명을 듣고 평생 까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라라는 단어가 어원으로 바로 딜레이를 의미합니다. 딜레이라는 게 뭐예요? 연기하다라는 얘기죠. 모라의 어원은 뭐냐면 the day after tomorrow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뭐가 있어요? 모레가 있죠. 모레. 무슨 모레가 있다? 내일 모레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똑같죠. 희한하게 발음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암기하기가 쉽겠지.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 모라를 내일 모레로 연상하거라. 모레로 어떤 일을 연기하다. 이 연기하다가 핵심이에요. 연기하다가 핵심입니다. 모레로 연기하는 거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딜레이.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의 지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불특정 기간 동안에 연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불 유예, 지불 중단이 되겠죠. 지불 정지, 지불 중단, 지불 유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활동을 유예한다, 활동을 정지한다, 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활동 중단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경제학 용어로 쓰면 지불 유예, 지불 정지, 지불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뭐다? 활동을 중단하는 의미로 쓰이는 매우 어려운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만 암기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단어입니다. 스탑의 의미가 뭡니까? 정지, 중단을 의미하는 단어네요. 행동을 중단시키니까 뭔가를 못하게 하다, 금지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keep A from ing 구조는요. keep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지키다, 지켜보다라는 얘기예요. from이라는 표현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되죠. 분리. 기본 중심 의미는 뭐냐?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켜보게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뭔가를 못하게 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ing 구조죠. pre라는 단어는 before의 의미고요. 이 before의 의미에는 미리 의미가 있죠. in advance, beforehand, 미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when이라는 단어는 avenue라는 단어가 뭐예요? avenue. 길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when이라는 어구는 바로 뭐다? come and go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우리가 avenue,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prevent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미리 간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예를 들어 내일 폭우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폭우가. 그러면 여기 이제 시냇물이에요. 내가 시냇물. 그리고 이쪽 옆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오면 시냇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다 농산물을 다 망치겠죠.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을 우리가 일기예보로 본다면 그 농부들은 당연히 미리 가서 이곳에 미리 가서 뭐요? 뚝을 쌌겠죠. 뚝을 싸가지고 이 물이 범람하는 거, 물이 넘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프리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다? 뭐뭐를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가 되겠죠. 이제 프로히빗은 아까 두 번째에서 설명을 했던 단어죠. 앞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뭐로 하여금 뭐뭇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꽉 잡고 있다, 뭐뭇을 못하게 하다가 되겠고, 인히빗이라는 단어는 욕구를 안에서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뭐뭇을 못하게 하다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16번째 단어인데 니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털.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 니라는 접두어는 바로 away의 의미로 써요.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요. 뭐뭐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marriage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장점을 의미하는 단어다. 장점. 근데 만약에 앞에다 접두 the를 붙여요. 그럼 the marriage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죠. 그럼 얘는 장점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단점이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 the라는 접두는 뭐요? 부정어 not의 의미로 또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의 의미가 뭐다? 못하게 하다 또는 멀어지게 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테러라는 단어 알고 있죠? 테러. terrify. 그럼 무섭게 하다, 겁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겁을 줘서 무섭게 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뭐뭇을 못하게 하다, 금지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니털정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제를 의미해요. 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더러워지는 거. 때 있죠. 때 더러워지는 거.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의 의미가 바로 세제 의미로 쓰이고요. Nuclear Deterrence라는 단어는 핵을 억지를 시킨다라는 얘기, 억지를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핵 억지력을 Nuclear Deterrence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17번째 단어죠. Discourage. Dis는 away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courage라는 게 뭡니까? 용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way라는 단어는 분리, 이탈, 제거, 박탈,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awa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빼앗다이며 빼앗다. 용기를 빼앗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누구의 용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뭐뭐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dissuade A from ing 구조인데요. this는 바로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dissuade라는 단어 persuade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설득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suade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설득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dissuade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dissuade A from ing 구조죠. 만약에 얘를 persuade로 썼다. 그럼 뒤에는 뭐야? 부정어 not을 쓰는 겁니다. 목적어를 설득을 해서 뭐뭐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this라는 단어가 뭐야? 부정어 not의 의미라는 얘기죠.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preclude A from ing 구조인데요. 근데 pre라는 단어는 뭐다? before이라고 그랬죠? 앞이라는 얘기고, close라는 단어의 원은 바로 close예요. close가 뭡니까? 닫다라는 개념이죠? 닫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을 앞에 놓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 명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철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철수가 말이에요. 맨날 오면 노는 거를 막 방해하고 그래요. 이게 철수가 놀러 왔을 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앞에 놓고 꽉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철수가 와서 함께 노는 것을 배제시키는 개념이죠. 제외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exclude, rule out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배제시킨다라는 얘기는 뭐뭇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clude라는 것은 안에 들여놓고 닫아버리니까 당연히 뭐야? 포함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exclude라는 단어는 바깥에 놓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금지,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의 단어들을 쭉 살펴봤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를 문장 안에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단어를 잘 까먹질 않죠.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는 그들이 그 주제를 다시 말하는 것을 뭐 했다?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for의 의미가 뭐다? 부정어 낫이라고 그랬죠. 아빠는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뭐야?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바로 금지시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모킹. 여기서는 담배가 금지되어 있다. 금연이라는 얘기네요. 바로 뭐다? 금연을 의미하는 말이죠.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 가족의 전통은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인힙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전통 때문에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문맥으로 번역하셔도 되겠지. 여러분 잘 봐. 지금 inhibit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 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상적인 어순으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정상적인 어순으로. 보세요.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영어의 어순이죠.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는 우리말의 어순으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우리말의 어순은 뭐냐면 우리말의 어순은 동사가 마지막에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마지막에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hibit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해석을 하면 저절로 이 단어의 의미가 유추가 되고 아주 쉽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가족의 전통이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inhibit 됐다는 얘기예요. 가족의 전통 때문에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from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interdig이라는 단어입니다. interdig이라는 단어인데 만약에 군대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interdig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막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금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길을 interdict 한다는 얘기는 그 길을 봉쇄한다는 얘기입니다. cut off 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을 보시면 금지된 책이네요. 금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무기죠. 화학무기는 국제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 금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남자는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금지를 당했다가 되네요. 여섯 번째 문입니다. 그 선수들은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언제? 시합 전날 밤에는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arms라는 단어는 무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무기 금수 조치가 되겠네요. 이거는 뭡니까? 석유를 수출입하는 것을 임박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입 금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덟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만약에 아이들이 커퓨가 있다면 통금 시간이 있다면 그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신뢰를 받고 있으며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홉 번째 문을 봅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상품의 불매 운동을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품입니까? 아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동을 학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회사들 제품들을 우리는 불매 운동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가 되고요. 열 번째 문을 보시면 예를 들어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집회 또는 회의,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2년 동안의 모라토리엄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고래를 잡는 것을 2년 동안은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얘기고 11번째입니다. 나는 그 남자가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가 되겠네요. 그들은 누군가가
아무나 그 빌딩에 들어오는 것을 뭐야? 막다라는 개념이죠. 들어오지 못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가 불의에 맞서서, 불의나 부정에 맞서서 말하는 것을 뭐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비 비용이 너무 높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야? 이 스포츠를 시작할 수가 없었겠죠. 보세요. 장비의 높은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을 프로힙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주어가 이게 이제 물주구문 아닙니까? 물주구문, 무생물 주어. 선생님이 그 해석 강의에서 무생물 주어 구문은 우리말에 뭐에 해당이 된다? 부사에 해당이 되는데, 부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조시향으로 해석이 된다. 이유, 조건, 시간, 양보 등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이거를 원인으로 보내게 해보세요. 장비의 가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구문의 목적어는 우리말의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야를 주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 몰라도 저절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장비의 비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상무이사가 참석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그들의 문제를 에어, 이 에어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속마음을 털어놓다라는 개념이에요. 에어리라는 단어가. 근데 보세요. 상무이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그들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가 되겠죠. 16번째를 보시면요. 니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폭우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골프를 칠 수가 없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실패가 그 남자로 하여금 다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니털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단념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물주구문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부정문이 나왔죠. 이게 부정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주어가 양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영어에 대한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남자는 뭐야? 계속 그냥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6번째 보시면은요. 나는 그 남자의 용기를 빼앗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고물차를 사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네요. 나는 그 남자가 그 고물차를 사지 못하게 했다. 뭐 디스는 부정어 나수로 봐도 되겠네요. 또는 빼앗다 의미로도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8번째 보시면 나는 그 남자를 설득을 해서 뭐요? 그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 남자는 그의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뭐다? 단념을 시켰다가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을 보시면 이제 preclude from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발목이 삐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뭐다? 그 게임에 take part in, 참여할 수가 없었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단어 공부해서 좀 약간 힘드셨죠? 근데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요.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가를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반복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하시면은요, 평생 단어를 까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의 어휘 암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오늘 영어 실력, 고급 영어의 기준이 뭐다? 바로 동의어, 유의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동의어, 유의어는 직독직해의 필수 어휘가 되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동의어, 유의어를 선생님과 함께 꽉 정복을 합시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자신감을 갖고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